안녕하십니까.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의 국희균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합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마치 극복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질병의 원인 또한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픈 부위만 치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관된 병의 원인을 함께 치료하는 통합적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에서는 이러한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체 질환의 근본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지킴이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성도 여러분도 한번 내가 의사라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8세 직장인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런 환자분이 참 많습니다. 과연 이런 환자라면 어떻게 진단을 내리실까요? 아마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체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통합의학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호소하는 증상과 질환이 다양한 만큼 각 질환의 문제를 따로따로 떼서 생각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연관성 있게 생각하고 치료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현대의학, 그러니까 임상의학, 그리고 기초의학들이 있죠. 이거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무슨 자연과학, 심리학, 보건학, 흔히 들어본 것들이 현대의학이라 그래서 서양의 영향을 받은 의학들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침도 맞기도 하고 뜸도 뜨기도 하고 보약도 먹기도 하죠. 이런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통의학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로마, 허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상. 또 손으로 하는 수기 여러 가지 요법.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건강기능 식품 같은 것도 드시죠. 이걸 보완대체의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는 우리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의학들을 함께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근데 병원에서 아파서 가면 요 가운데 현대의학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낫지 않죠. 그래서 통합의학이라는 건 뭐냐면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해서 병의 중요한 것들은 치료하지만 보완할 수 있는 의학과 전통의학을 어떻게 보면은 좀 감미해서 인간을 통합적으로 봐서 그분의 정서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것까지 함께 생각해서 치료하는 의학 분야가 바로 통합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환자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또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욱 효과적 치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함께 환자가 호소하는 질환과 함께 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무릎만 치료해서 고치어도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무릎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허리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아니면 무릎 치료 후에 근육이 약해서 근육을 생기게 하는 것들을 이러한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봐줘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게끔 해주는 것, 즉 그렇게 치료할 때는 재발이 안 되기도 하고 치료의 효과가 큰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그 각 신체와 장기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적인 것들 이거 보시면 우리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몸을 해치게 하는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거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병원만 다니면 안 낫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이라 그래서 아무리 의사들이 봉합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해도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은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증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먹어야지 되는데 제 환자 중에서 빼짝 말라서 뼈하고 피부만 있는 환자가 현재 입원해 있는데 그 환자는 이 위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관절 척추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신체 구조나 이런 건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잠 못 자고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염증도 잘 가시지 않고 좋아지지 않아요. 호르몬의 문제, 예를 들어서 갱년기 여성들, 또 갱년기 이후에 노년기 여성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 활성산소라 해서 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면 몸에 독소가 많은데 그걸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몸에 독소가 또 많다 그래요. 우리가 화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 등 여러 가지의 우리 신체라는 거는 이렇게 거미줄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즉 좀 정리를 해보면 외상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가 여러 부분의 통증과 불편감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자동차나 기계처럼 몸의 한 부분을 고치면 전체가 좋아진다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 무릎을 고쳤는데 왜 내 몸이 안 낫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저한테 물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아픈 관절이나 여러 가지 신체 부위를 치료했는데 원래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정신적인 거, 개인의 신체적인 체질 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활기간이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또 재활기간이 짧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통증의 원인에도 여러 가지 아까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회복에도 차이가 있고 또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 가락시장에 가서 매일 쭈그리고 앉는 어떤 나쁜 생활 습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통합의학적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통합의학적 관점으로 제가 이제 전공은 정형외과고 관절이지만 이렇게 치료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병증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관절을 주로 보니까 관절 척추를 치료를 합니다.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치료를 하죠. 두 번째, 재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아요. 독소라고 좀 표현하는데 이 독소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통증이 안 없어지고 두 번째는 근육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독소 제거를 하고 장이 튼튼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미네랄 공급들을 주사로도 하고 장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소 공급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 병원에는 채플실이라 해서 예배실과 기도실이 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은 목사님에게 의뢰를 하죠. 신앙 상담 또 기도 또 개인적으로 예배실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기적 검사라 그래서 건강검진처럼 환자분들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때그때 고쳐드리고 또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주기적 검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합의학적 치료를 물론 환자들을 다 해드리지만 두 분의 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77세 여성분인데 50년 동안 무릎이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것이 무릎의 문제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50년 동안 치료해도 안 낫는 거죠. 5년 전부터 드디어는 무릎뿐 아니라 엉치라 그러는데 엉덩이도 많이 아파서 동네 병원을 5년 동안 다니면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하고 뭐 이랬는데 약도 먹어도 안 나서 아는 분 소개로 보면에 내원했어요. 이게 오실 때 보니까 심한 기침과 또 걷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오셨던 77세 분인데 천천히 봤더니 우선 체형이 많이 틀어지셨는데 무릎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관절염이 3기에서 4기이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 갔더니 약만 드렸던 것 같은데 다리가 휘어져 있어서 저건 약만으로 낫지 않아서 제가 그 휘어진 부분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서 수술하는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렸고요. 이분이 허리에 노화가 많이 와서 함께 그 치료를 할 때 허리에다가 신경 성형술이라 해서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좁아진 그 신경관에다 약을 넣는 치료를 동시에 해드렸고 재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아픈 것들 또 틀어진 부분을 이렇게 잡아드리는 재활을 해드리고 2달 이후에는 깔창을 맞춰드리고 걷기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혈관도 많이 좋지가 않아서 이상하게 근육이 잘 안 생겨서 아예 처음 입원할 때 기능 검사를 통해서 혈관이 안 좋은 걸 저희가 알고 혈관 치료라 해서 우리가 광양자 치료라는 거를 하고 영양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다니세요. 그래서 요즘은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 120세인데 120세를 목표로 제가 열심히 운동하시라고 매번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3세 여성분인데 이분도 한 10년 전부터 오른쪽 무릎 또 7, 8년 전부터는 왼쪽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마찬가지로 많이 다니셨는데 잘 낫질 않아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오실 때 보면 흐느적 몸이 그러시고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수면 접시는 못 주무시는데 무릎이 아파서 오시긴 했지만 이렇게 여쭤봤더니 발목, 허리, 목, 다리도 퉁퉁 붓고 또 뭐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고막 수술도 했고 근데 이분의 직업을 여쭤봤더니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정작 당신은 저렇게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관절염이 전체적으로 심하면 4기라 그래서 수술을 권할 텐데 이분은 한 부분만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이 무릎에서 이게 닳았던 부분 퇴행성 관절염인데 문제는 이게 잘 못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고칠 생각을 안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양쪽에 부분 상한 부분을 걸어서 이렇게 바꿔드려서 이렇게 삽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치과 가면은 이 씌우듯이 그래서 한쪽 부분만 이렇게 씌우는 수술을 하고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못 걷다 보니까 허리도 안 좋으셨는데 마취를 하고 같은 날 무릎에다 씌우고 허리는 가느다란 관으로 신경 좁아진 데서 데다가 관에서 약을 넣어서 함께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병원에 그 재활치료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틀어진 허리 또 무릎 약해진 다리 이런 걸 튼튼하게 해드렸고요. 또 입원할 때 검사해서 봤더니 혈관이 한 5단계에서 6단계로 혈관이 많이 안 좋으셔서 혈관의 안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주사 치료가 있어요. 혈관 정화 주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꽤 많이 해드렸습니다. 보통은 20번인데 한 30번 정도. 그리고 식이 조절도 해드렸고 몸의 독소 제거도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신체 질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는 통합적 치료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통합적 치료와 관련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병증 제한 없이 통합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병이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치료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인 병의 원인을 치료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병이 뭐 이런 병이다 저런 병이다 구분해서 하고 안 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원장님, 허리와 무릎 통증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치료부터 해야 하나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주치의 선생님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잘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릎 먼저냐 허리 먼저냐를 고려해서 만약에 허리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못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허리부터 하시는 거고 정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무릎 때문에 못 걷는다 그러면 무릎을 치료를 먼저 하고 아니면은 같이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치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좀 혼돈스럽기도 하시죠? 우리 신체의 기관들은 그 모습도 역할도 굉장히 다릅니다. 때문에 신체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해서 조화롭게 상호 연결이 되어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